이 존재론에서 그 형이상학에서 그 하이데거가 자기의 형이상학에서 이 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한다면 아까 말했던 존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존재자의 존재가 있으면 있음이라고.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다 비가시적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 이 지우개라고 하는 것은 지우개라고 하는 존재자. 근데 이 지우개의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이 지우개의 있음이라고 하는 특성입니다. 존재의 있음. 이것은 비가시적인 것이다. 예.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자인이라고 합니다. 자인. 존재자는 자이인데 그래서 앞에 이제 정관사를 붙이면 다스 자이인데 또 다스 자인 전부 다 중성어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현 존재가 있습니다. 현 존재. 이 현 존재를 이거 뭐 한문으로 쓰면 현 존재 이렇게 하고 이 존재는 이제 존재잖아요. 그럼 현 존재는 뭐냐? 현 존재는 이 현 존재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이것을 이제 있음 존재는 있습니다. 그러면 현 존재 이건 뭐냐? 극이 있음.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자인이다. 다자인. 이 독일어의 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there. 뭐 극이 뭐 그런 뜻이죠. 그래 극이 있음? 다자인? 극이 있음? 도대체 극이 있음이 뭐냐? 이 다자인이 뭐냐? 다자인. 자, 우리가 이 존재의 그러니까 이 존재 있음이 이렇게 이 존재 있음은 그 있음이라고 하는 어떤 성격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이 속성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죠. 예,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로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 보면 존재자는 눈에 보이는 이제 사람이고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존재자고요.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의 이 A라고 하는 사람의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 특성 아닙니까? 그게 있음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속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뭐 인자한 것도 있고 이 사람이 뭐 겸손한 것도 있고 이 사람이 뭐 지식도 있고 이 사람이 또 무슨 뭐도 있고 하여튼 이 존재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 내부의 어떤 그런 모든 생명도 있음이고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좌우지간 콕 집어낼 수 없는 이렇게 경험적으로 감각적으로 콕 집어낼 수 없는 이런 감각적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람이고요. 이런 감각적으로 콕 집어낼 수 없는 수백 가지라고 해도 되고 수천 가지라고 해도 좋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있는 게 있음이에요. 있음. 그렇죠? 근데 이 현 존재 극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존재 있음이 예를 들어서 이 100가지 특성이 있다 합시다. 100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 100가지 특성 중에 이 한 가지가 톡 이게 튀어나온 걸 말합니다. 극이 있음. 이게 현 존재예요. 자, 우리가 그 하이데거의 그 자인 운트 짜이트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와 그 시간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은 이 존재와 그 현존재, 이 존재와 현존재를 잘 이렇게 그 알게 해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 어떤 진술의 형식으로 딱 나올 때 there hammer 그 망치를 말합니다. Der Hammer ist schwer. 그러면 이 망치는 무겁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무겁다. 그 ist는 영어의 is. 그래서 A is B라고 할 때 A is B라고 하는 게 아까 진술이라 그랬죠. 이렇게 진술에 아우스자게 이 진술의 형식으로 나타날 때에 이 망치는 이게 주어잖아요. ist is schwer 무겁다. 이게 술부죠. 이게 수르죠. 이렇게 딱 할 때 이 A라고 하는 이 망치의 존재는 이 망치가 뭐 쇠로 되어 있다. 뭐 아주 이 망치가 무슨 뭐 당금질이 잘 된 것이다. 뭐 어느 정도 뭐 어떻게 된 것이다. 이 망치는 무엇을 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이 존재의 망치의 존재의 속성 가운데 100가지가 있다면 이 슈베야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요 중에 한 가지가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 슈베야. 이것이 바로 다자인이라는 얘기. 다자인. 예? 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망치의 모든 속성을 다 갖고 있는 게 이게 보이지 않는 망치의 속성을 다 갖고 있는 게 이게 자인이에요. 자인. 쉽게 말하면. 다스 자이엔데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 진짜 망치를 다스 자이엔데 존재자로서의 망치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진술의 형식을 띠므로 말미암아서 이 자인 그 있음에 이 100가지면 100가지, 1000가지면 1000가지, 뭐 10,000가지도 될 수 있고요. 이 망치의 그 있음 속에 포함되는 50,000가지 그런 이 속성들 중에서 이 슈베야 무겁다라고 하는 요 무겁다라고 하는 요거 하나만 극이 톡 튀어나온 거예요. 그 자인에서 다자인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다자인입니다. 다자인.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이 진술이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하이데가는 현상학에 기반에 있기 때문에 인식론, 논리적인 거 좋아 안 한다 그랬죠. 이 논리적이고 인식론적인 것의 출발이 진술에서 시작되잖아요. A는 B다라고 하는 이 진술이, 이 논리학이 얼마나 이것이 결국은 존재의 신비를 감추고 있는 것이고 하나를 드러내면서 99가지를 숨기고 있는가. 그것이 여기서 금방 드러나잖아요. 자, 우리가 대하하머 이 망치는 그로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러면은 이 대하하머의 존재 속에 100가지가 다 들어있는 그것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하하머 이스트 슈베야 이 망치는 무겁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로되 이 무겁다라고 하는 요거 하나만 탁 부각이 되면서
나머지 99개의 속성이 싸그리 다 무시가 돼버렸다는 그 말이죠. 이 진술, 즉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존재의 풍부함을 말살하고 이 존재의 특성 가운데 이 99가지를 말살하고 이 하나를 드러내면서 이 무겁다라고 하는 이것이 망치의 전부 다인 양, A is B라고 하는 것이 A가 곧 B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거지 사실은. 진술은 전부 다 사기치는 거예요. 이 논리다. 논리 맞는 말이야. 이 망치는 무겁다. 무거우니까 무겁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나 그건 사기치는 말이에요. 이 현상학자들이 볼 때는 왜 사기치는 말이냐? 99가지가 다 숨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망치는 무겁다라고 하는 이 무거운 것만을 드러내잖아요. 나머지 99가지는 숨겨버리고. 그래서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로되 어떤 하나를 다자인 형식으로 드러내면서 나머지는 다 숨기기 때문에 이거는 사기치는 수법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 논리가 사기치는 것인데 논리학이 되면 얼마나 더 사기가 쳐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 존재의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고 존재의 풍부함을 또 빈약하게 만드는 거지. 그 A를, 이 망치를 무겁다는 거 요거 하나로 다 그냥 도매금으로 다 넘겨버렸으니까 이 진술의 결과가 가져오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을 아주 빈약하게 만들고 아주 뭡니까? 그걸 형해화라고 합니다. 형해화. 아주 그냥 해골만 그냥 남겨놓고 나머지는 그냥 다 없애버렸다. 형해화 해버렸느냐 이 세상을. 그래서 하이데거가 이 세상의 문명을, 현대 문명을 어떻게 비판했냐 하면, 자, 현대 문명이 중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근대로 넘어오면서 인간의 생각이 중요했습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그 생각이 결국은 뭐로 연결되느냐 하면은 칸트, 해결에 와가지고 논리적인 생각, 논리적인 이성적인 생각, 논리적이고 추론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으로 됐단 말입니다. 그 결과로 철학이 왜 중요하냐면요. 철학은 사람들의 생각의 이제 근본 구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철학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 어떤 사람 생각의 그 근본 밑바닥을 얘기하는 게 철학이에요. 뭐 위에서 말하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 근본 밑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밑바닥이. 그 밑바닥을 이제 파헤치는 거기 때문에 그 근대 문명이 어디서 나왔느냐? 요 진술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근대 문명은 이 인간 이성의 논리로 따지는 그 데카르트 그 이후에 칸트, 해겔 이와 같은 근대 철학자들이 밝힌 것처럼 이 진술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이 진술, 즉 논리적인 그 진술에서 이 현대 문명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자인, 이 존재의 풍부함을 다 가려버린 것이고, 이렇게 지금 이 사기치는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천박해졌다. 지금 현대 문명이 뭐 화성에 뭐 사람들이 뭐 로켓들을 띄우고 이 과학 문명의 기초가 뭡니까? 진술입니다. 아우스자게입니다. 아우스자게. 그리고 무슨 뭐 5G 시대를 열어가지고 핸드폰 하나로 뭐 온갖 거를 다 할 수 있고, 뭐 아무리 그래도요, 이 존재의 신비, 존재의 풍부함, 이 중에 하나만 지금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천박한 그 세상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이 존재의 신비가 다 죽었다. 그것이 어디서 증명되느냐? 이 과학 물질 문명의 폐단. 그렇죠?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뭡니까? 지구온난화. 이 지구온난화. 그 인간이 그 과학 문명으로 이 지구를 병들게 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과학 문명이 어디서 나왔느냐? 과학 문명이 진술에서 나왔어요. 진술. 아우스 자학에. A는 B다라고 하는 이 진술에서 다 연결돼가지고 과학이 나오고,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이건 이렇고, 수학이 나오고 과학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과학 문명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학 문명의 그 폐단, 이런 것들이 이 존재의 신비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전되기 전의 시대는 얼마나 아름다웠느냐 말이에요. 응? 하늘도 푸르고 산도 푸르고 들판도 푸르고 공기도 맑고. 예? 그러니까 요새는 온갖 미세먼지에다가 그냥 온갖 그냥 코로나에다가 그냥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존재가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왜? 결국은 뭐 때문에? 진술 때문에. 진술. 예? 왜 진술이 이렇게 세상을 망가뜨리느냐? 그 근본 그 비판을 하이데거가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철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이런 어떤 그 진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언어에 대해서도, 생각에 대해서도 아주 근본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사실. 예. 위대한 철학자. 그래서 우리가 하이데거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현대 문명의 이제 비평 같은 것도 다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망치는 무겁다라고 하는 이 진술 형식으로 되면은 참 이게 이 톡 튀어나온 것이 이 자연의 풍부한 것을 하나밖에 드러내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은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이 자연에 있는 것을 여기에 현 존재로 다 드러내고 싶다. 다 드러내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건 진술의 언어가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시적 언어. 그 시적 언어를 쓴다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이 존재의 이 풍부함을 그래도 다 한번 드러내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러나 논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논리학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시적 언어를 쓰고 그 다음에 예술, 음악, 뭐 미술, 그 이런 것들은 뭐냐? 예술이다, 음악이다, 미술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인 존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 음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소리가 자인이다 그러면 선율은 다자인이죠. 수많은 그 소리의 그 특성 가운데 하나의 그 리듬과 곡조가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의 선율이 톡 튀어나온 거죠. 이게 다자인이죠. 그래서 음악도 자인이 다자인화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음악은 논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인이 다자인으로 됐다 하더라도, 다자인으로 하나가 튀어나왔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튀어나온 이것이 뭔가 이 소리의, 이 고향인 이 소리의 그 전체를 뭔가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그게 예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술과 과학은 다른 겁니다. 과학은 이런 그 진술의 성격을 통해 가지고 아주 형형화되면서 계속 이렇게 그 한 길로 계속 그냥 발전해 나가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길로 나가는 그게 과학이고요. 예술은 자연을 다자연으로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그러나 항상 그는 자인. 예를 들어서 미술 같은 것도 이 자인은 빛입니다. 빛. 근데 미술로서 표현된 다자인은 색이죠.
색깔, 색상, 그렇지? 그러면 이 하나의 색상으로 이렇게 딱 드러냈기 때문에 그림이 나온 거잖아요. 원래 빛 속에 숨어 있는 온 파주노초 파남보의 그 일까지 모든 그 세계 이 빛의 그 존재의 어떤 그런 그런 특성들, 그렇죠? 그런 것들 중에서 이렇게 색상이 나와가지고 어떤 회화,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연이 이제 다자연으로 된 것인, 다자연으로 나타난 것인데, 자연이 다자연으로 드러난 거예요. 자연은 다자연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 자연은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자연, 거기 있음, 톡 튀어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요. 자신을 드러내는데 진술로 드러내는 것은 이처럼 형해화되고 어떤 논리를 통해서 논리학적인 것이 되고 결국은 빈약하게 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지만은 예술이나 음악이나 미술 같은 것을 통해서 그나마 이 자연이 다자연으로 드러날 때 빛이 색상으로 드러나고 소리가 선율로 드러나고 존재가 다자연으로 드러날 때 그나마 그래도 이 원초적인 자인 존재를 뭔가 지시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술, 음악, 미술이고, 진술이나 논리나 과학이나 이런 거는 완전 그냥 이렇게 계속 쭉 나가버리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진술이고 논리고 과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명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왜 시적인 언어, 예술,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연이 그러니까 존재의 그 풍부함을 그대로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그런 일을 예술, 음악, 미술 같은 것들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그 자인, 존재가 다자인, 존재 있음, 현존재, 극이 있음, 이에 대한 설명이고요. 존재가 다자인으로, 존재가 자인이 다자인으로 가면서 존재가 드러나는 법이죠. 이제 그런 것이고, 또 그 인간 존재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이데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인간 존재를 어떻게 봤냐 하면은 인간 존재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끌어가고 이렇게 목적론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이데거는 근본적으로 이제 무신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인간이 그 실존한다, 실존. 이 실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인간은 이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이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이 실존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실존하는 동물이다. 실존. 그 실존한다라고 하면 실존 existence라고 합니다. existence. 이 실존은 existence 라고 하는 건데 이 X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그런 뜻이에요. 결국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가 현존재로 튀어나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밖으로 있음, 밖으로 있음, existence, 이게 실존이거든요. 실존.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은 매 순간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요. 매 순간. 그래서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서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이냐, 내 존재가 A라고 하는 길을 걸어갈 것이냐, B라고 하는 길을 걸어갈 것이냐, C라고 하는 길을 걸어갈 것이냐, A, B, C 가운데 나는 A를 택했다, 나는 B를 택했다, 나는 C를 택했다. 이 선택하잖아요. 선택하고 그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라 본 거예요. 하이데거는.
다른 존재자들은 그렇지 못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돌멩이도 그럴 수가 없고, 돌멩이라고 하는 존재자도 그럴 수 없고, 짐승도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자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자의 존재는 이처럼 그 선택을 하고 결단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선택하고 결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숨어있는 100가지 가능성 가운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가능성을 딱 택해서 내가 이 가능성을 이루겠다라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기 때문에 자인에서 다자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인간 존재를 하이데거는 다자인이다, 현존재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는 다자인이다. 그래서 인간 존재 분석은 이 자인 분석이 아니에요. 인간 존재 분석은 자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인을 다루는 거예요. 다자인을 다루는 것이 인간 존재를 다루는 거예요. 왜 그렇게 봤느냐? 인간 존재는 다른 사물하고 달라서, 다른 짐승하고 달라서 그 인간이 선택하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선택하고 결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의 많은 가능성들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이 하나가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자인이에요. 그래서 인간 존재는, 인간 존재 분석은 바로 현존재 분석이다. 다자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니츠,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자인이 다자인으로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다자인을 통해서만 자인은 다자인으로 나갈 때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존재가. 그리고 이 다자인이 뭐냐? 이 다자인이 중요해요. 다자인은 밖으로 탁 튀어나온 것인데, 이 밖으로 탁 튀어나온 것이 나중에 어디로 뛰어드느냐? 이것이 뛰어드는 곳이 바로 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유한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이데거는 뭐 무신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일단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모든 존재자들의 존재를 보고, 이 존재자가 현존재로 탁 튀어나오잖아요. 탁 튀어나오면서 존재가 자기를 드러내는데, 존재는 현존재로 나옴으로써 존재는 자기를 드러내는데, 이 현존재는 말이에요. 이 현존재는 어디로 가느냐? 요거는 무로 뛰어들더라, 흠으로 뛰어들더라는 것입니다. 즉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게 유한성이라는 얘기예요. Der Hammer ist schwer. 이 슈베가 무겁다라고 하는 게 다자인이잖아요. 지금 Der Hammer의 100가지 속성이 쭉, 이건 자인이고, 그 무겁다라고 하는 이 속성이, 이것이 나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망치가 처음에는 무거웠지만은 세월이 감에 따라서 이 무겁다는 이 다자인의 성격이 어떻게 됩니다? 이것이 무하, 없어져 버린, 이것이 니츠, 무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다자인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 계속 무거운 거예요. 이 망치가 수억 천만 년이 지나가도 이 망치가 계속 무겁다, 그러면 그거는 유한하지 않죠. 이 망치는 무한한 것이지요. 그런데 무한한 세상 만물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은 다 이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 시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지배를 받아서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사라지고 없어지느냐? 이 다자인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 무겁다는 이것이 나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겁다는 것이 없어진다, 그것을 무 속으로 뛰어든다.
무속으로 이 다자인이 뛰어드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자인이 다자인으로 드러나고 다자인이 무속으로 뛰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자인, 다자인. 그러니까 100가지에서 처음에 한 가지 드러난 거. 이것이 이제 무속으로 드러나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99가지가 남았는데 이 99가지도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드러날 거 아닙니까? 존재가 자기를 드러내면서 다자인으로 드러나고 다자인은 또 무로 뛰어들고 이래서 결국은 자인이 어떻게 되느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인이 없어지는 거, 있음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음이 거기 있음, 존재가 현 존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이 현 존재가 없어지는 과정을 겪지만 결국은 이것이 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100가지 속성이 다 다자인이 되고 다자인으로 드러나고 다자인이 또 무가 되어버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자인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존재는 결국은 무가 되어버린다. 이런 과정을 거쳤어. 그래서 Das Sein ist das Nichts.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존재는 무다. 이 논리학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있으면 있음이고 없으면 없음인데 있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이 무를 다루는 현상학적 방법으로 우리가 이 존재를 보면 이 현상학이라고 하는 건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전체를. 이 쪽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딱 보니까 자인이 다자인으로, 다자인이 무로 가는 게 다 보여요. 전체론적으로. 그래서 현상학적으로 다 이걸 보고 또 체험해 보잖아요. 망치를 딱 갖다 놓고 이거를 체험해 보는 거야. 이 망치가 10년이 지나가고 100년이 지나가고 1000년, 만년 시간의 지배를 따라서 다 지나가니까 체험해 보니까 현상학적으로 알게 돼요. Das Sein ist das Nichts. 존재는 무다. 그렇게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